그 한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다들 잘 주무셨어요. 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유액전하에 관한 얘기를 봤으니까 이제 두 번째 주기성이야. 두 번째 주기성은 원자 반지름이에요. 원자 반지름. 자, 원자 반지름을 이렇게 쓸 거야. R하고 원자 반지름 뭐 이런 뜻이에요. 일단 원자 반지름 정의를 좀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수소 원자가 있다고 하자. 이 수소 원자요. 원자 핵이고 가운데 있는 게, 알겠지? 그럼 이렇게 그려준 건 결국 1s를 그린 거죠. 오비탈. 수소 원자는 1s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 원자에서 여기까지, 자, 얘네들을 가리켜서 이제 원자 반지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알겠지? 자, 원자 반지름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자, 오비탈은 뭐가 없다 그랬지? 경계가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알았어? 오비탈은 내가 경계가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1s 오비탈을 그리긴 했으나 여기가 끝은 아니라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원자 반지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원자 반지름을 얘기하느냐? 자, 수소는 원자로 존재하진 않고요. 분자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수소하고 수소 원자가 만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원자들이 쫙 만난단 말이야. 쫙 만나서 뭐를 해? 이런 식으로 분자를 이루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얘가 H2예요. H2. 분자예요. 분자. 자, 그러면 이때 원자 핵은 위치가 정확하거든. 원자 핵이. 그래서 이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해요. 알았어?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걔네들의 절반 있죠. 절반 나눠. 이렇게 절반 나눠.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길이가 동일하겠죠. 이렇게 맞지? 그렇게 되면 이 절반 나눈 이 길이를 가리켜서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야. 뭐를 이루고 있을 때? 이와 같은 분자를 이루고 있을 때, 결합을 하고 있을 때의 핵간거리의 절반을 원자 반지름이라고 그래요. 문제가 있는 게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비활성 기체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는 분자를 형성하지 않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원자핵이 있어. 뭐 예를 들어 헬륨을 예를 들자. 헬륨이야. 자, 근데 뭐를 형성하지 않아? 분자를 형성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원자 반지름을 측정해 주냐면은 아주 낮은 온도에서 이 헬륨을 서서히 뭐 하냐면 냉각을 시켜요. 냉각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거의 달라붙겠지? 그지? 거의 달라붙어서 이제 헬륨이
빨리 이렇게 달라붙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때 핵과 핵 사이의 길이를 측정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절반을 갖다 가리켜서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뭐 이름이 좀 있어요. 이런 원자 반지름을 반데르발스 반지름. 뭐 기억해둘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대학교 가면 이런 반지를 배우겠지만 지금은 여기 이렇게 측정하는 반지름. 자, 이 반지름만 보면 돼. 알았지? 그러면 비활성 기체의 반지름은 측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화학 교재라면 비활성 기체에 대한 반지름을 표시하지 않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을 얘기할 때는 어디까지만 17조까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안 된다 그랬어? 비활성 기체는 측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반지름의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을 좀 볼 텐데, 자, 반지름의 주기성입니다. 자, 주기율표상에서의 반지름의 주기성은 일단 주기율표를 뭐 대략 이렇게 그리게 되면요. 자, 먼저 이쪽으로 할 때 같은 주기죠. 원자 번호가 증가를 해요. 어디에서? 같은 주기에서.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 작아집니다. 자, 이유는 우리 앞에서 핵전화, 유핵전에서 봤는데,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요, 유해 핵전화가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 점점점 커진다고 배웠지? 그지? 그럼 유해 핵전화가 커지면은 원자 핵이 전자에 미치는 인력은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러면 인력이 커지게 되면 반지름은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럼 같은 주기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반지름은 작아진다. 그러면 같은 족을 좀 볼까? 자, 같은 족은요, 원자 번호가 증가하죠? 그럼 원자 반지름은 점점 커져요. 자, 같은 족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 이유는 유핵 전하야 아니면은 껍질 수의 증가야. 껍질 수의 증가라 그랬죠? 그지? 자,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핵 전하가 증가하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은 껍질 수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껍질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요.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 힘이 약해지면서 반지름은 커지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그림을 연상을 하면 되냐면 이런 그림을 연상하세요. 꽃갈 알지? 꽃갈. 꽃갈 있죠? 꽃갈. 저기 생일 때 쓰는 꽃갈. 꽃갈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알았지? 그러면은 반지름이 점점 작아지고 반지름이 점점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그런 그림을 연상을 해두면 반지름의 주기성은 쉽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래프도 좀 봐야 되겠죠? 원자 번호에 따른 반지름.
그 다음에 여기 맨 끝에는 이렇게 보면 돼. 여기 이제 뭐 플로린이고 이쪽은 뭐 염소고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래서 여기 쭉 보세요. 1쪽이죠? 1쪽 여기 쭉 1쪽.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쭉 하면 17쪽이죠? 17쪽. 알겠죠? 그래서 같은 쪽은 원자보다 지금은 점점 커진다 그러죠, 반지름이. 그 다음에 이쪽은 2주기, 3주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주기가 바뀔 때 반지름이 훅 하고 커져요.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주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원자들이 안정한 이온이 돼요. 그 이제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되는데, 세 번째는 이온 반지름을 또 봅시다. 자, 이온은 두 가지 이온이 있거든요. 양이온, 음이온. 알겠지? 그래서 양이온. 자, 원자가 양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작아진다. 그런 거지. NA가 있고 NA 플러스가 있으면 반지름은 뭐가 더 작아? NA 플러스가 작은 거예요. 아셨죠? 자, 왜 그런가 좀 생각해 보면, 교재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을 좀 보자. 자, 보세요. 양이온이 된대요. 그럼 양이온이 됐을 때, NA가 NA 플러스가 되면, 항상 안정한 이온이 된다는 것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된다는 얘기니까, 얘는 1쪽이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껍질의 전자를 다 잃고 나면 뭐가 돼? 예, 이렇게 해서 껍질이 두 개밖에 안 남죠. 그지? 그래서 양이온은 뭐가 줄어드는 거야, 결국은? 껍질 수가 줄어드는 거야. 껍질 수가 줄어드니까 반지름이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얘는 이온은 어떻게 된다? 자, 이 양이온이 작아지는 이유는 N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아셨죠? N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자, 음이온이에요. 커진다. 자, 염소가 있어요. 자, 염소가 있는데 염소가 염화이온이 될 때 커집니다. 알겠지? 자, 왜 그런가 좀 생각해 볼게요. 왜 음이온이 되면 커지느냐? 음이온이 되는 거죠, 여기. 그죠? 자, 이건 플론을 예를 들었어요. 자, 플론이 예를 들자. 괜찮아요. 뭐 7개예요, 전자가. 근데 전자가 7개니까 얘가 안정한 음이온이 될 땐 전자 하나 받아서 8개가 되는 거죠. 그럼 전자 하나 받아서 8개가 된다는 얘기는 전자를 하나 받고 나면 마지막 껍질이 8개가 돼버리면서 전자 간에 반발이 생겨. 알겠지? 그러니까 전자들이 막 여기서 반발하는 거죠. 이렇게 반발. 막 반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반지름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았지? 자, 음이온이 되든 양이온이 되든 어차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양유이 될 때는 껍질이 없어지는 거고 음유이 될 때는 반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실은 유효 핵전화와 껍질수 말고도 모두 있어요. 이 반발도 있습니다. 반발, 전자간의 반발.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전자간 반발 때문이다. 자, 그래서 양유인이 음유인이 됐을 땐 반지름이 줄어든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음유인이 될 땐 반지름이 커진다. 양유이 되면 반지름이 줄어든다. 자, 이해돼요? 그렇다면 자, 여기 지금 이온들 제가 써놨어요. 2주기하고 3주기에 해당하는 안정한 이온들입니다. 양이온과 음이온. 전자 몇 개인가 볼게요. 자, 8번이야. 전자 몇 개예요? 10개지? 2-니까. 자, 9번에 마이너스 1가니까 10개. 11번에 플러스 1가니까 10개. 12번에 플러스 2가니까 10개. 13번에 플러스 3가니까 10개. 자, 그래서 뭐라 그래? 등전자 이온이라 그래. 등이 같다는 뜻이겠죠? 그죠? 등전자 이온은 전자수가 동일한 이온들을 등전자 이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이 몇 개냐면 10개예요. 그럼 얘들은 1s2, 2s2, EP6 뭐 이런 식의 전자 배치를 갖겠죠? 그제?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반지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반지름이 제일 큰 게 O2-고 제일 작은 게 Al3+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반지름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 있을까? 그게 유효 핵전화예요. 알겠지? 유효 핵전화. 그래서 유효 핵전화가 이제 13번이 핵의 전화량이 13이니까 훨씬 더 크잖아. 그러니까 유효 핵전화 크면 클수록 원자 핵이 전자에 미치는 힘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어떻게 되면 작아지는 겁니다. 이거 이해돼요? 응?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등전자 이온이 됩니다. 알겠어요? 등전자 이온. 좋습니다. 그러면 반지름은 뭐 이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자, 요번에는 세 번째죠. 세 번째 얘기 좀 해주죠. 자, 세 번째가 이온화 에너지예요. 이제 주기성에서 자, 뭐뭐 하냐면 주기성 첫 번째가 유핵전화 봤지? 자, 두 번째가 원자 반지름 봤지? 요번에 세 번째가 이온화 에너지야. 그 줄여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이온 에너지가 뭐냐라는 건데요. 일단 뭐 정의부터 살필게요. 자, 뭐냐면 기체라 그랬죠. 기체.
전자는 일몰이라고 그랬고요. 떼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그럼 필요하다는 얘기는 뭘 뜻할까?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얘기일까?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얘기일까? 흡수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기체 상태 원자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온의 에너지만큼을 가하면 전자가 하나 떨어져서 뭐가 돼? 양이온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이온을 형성하는 거야? 양이온이죠, 양이온. 자, 양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의 에너지라 그래요. 그럼 잘 봐봐봐. 자, 이렇게 쓰면 G라고 쓴 게 원자 핵이에요. 원자 핵. 핵. 플러스를 띄고 있고요. 원자에 따라서는 반지름이 작은 애도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반지름이 큰 애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반지름이 큰 애, 작은 애 색깔 달리있죠. 그죠? 근데 이 전자가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뭐 반지름이 큰 애나 작은 애나 모두 어디로 떨고 낸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n이 무한대인 곳으로 떨고 낸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 우리 보의 원자 모형에서 배웠어. 기억나? 자, 보의 원자 모형은 수소 원자에 관한 얘기였지. 근데 전자가 제일 안정한 n이 1인 쪽에 있었다고. 그래서 얘를 어디로 보낼 때? 무한대로 보낼 때를 이온화 에너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H가 H 플러스가 될 때 에너지가 되고. 그래서 그걸 갖다 1312kJ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수소 원자뿐만 아니라 모든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이온화야. 알았지? 자, 그럼 보자. 여기 있는 전자가 있어요. 자, 이 전자는 반지름이 작은 애네요. 자, 이렇게 무한대로 보내준다. 자, 그 다음엔 반지름이 좀 큰 애죠. 자, 큰 애를 또 무한대로 보내준다. 알겠지? 반지름이 작은 애에 있는 전자를 무한대로, 반지름이 큰 애에 있는 전자를 무한대로 보내주는 거죠. 알겠어? 자, 그럼 여러분이 그림에서 생각할 때 어디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까만색이야, 파란색이야? 응? 까만색, 그지? 까만색으로 보여? 보이네? 까만색. 그지? 그러니까 이때 여기까지 들어가는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 그러는데 얘가 더 크다는 거 정도는 예상이 가능하죠? 맞죠? 그러면 이 까만색으로 제가 얘기한 게 어떤 원자였어요? 반지름이 작은 원자네요. 반지름이 큰 원자고. 그지? 그러면 반지름이 어떨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으면 작을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원자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자, 그럼 반지름과의 관계가 반대네요. 그죠? 반지름이 작으면 크다. 오케이. 그럼 이제 대략적으로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어. 자, 먼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이온 에너지는 점점 커져 작아져? 커지죠. 왜 그래?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원자 반지름은
점점 작아지면서 힘이 커지는 거야. 자꾸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 우리 앞에서 그만 원자 반지름 봤잖아. 자, 같은 주기나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작아진다 그랬지? 그지? 작아지니까 이온의 에너지는 커지는 거야. 같은 주기에서. 자, 여기. 같은 조기예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이온의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같은 조기에서는 점점 작아져야죠. 맞죠? 같은 조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이온이 작아져야 돼. 왜? 반지름이 커지니까. 그래서 얘는 이유는 원자 반지름이 점점점 커진다고. 그 원자 반지름이 점점 커지니까 힘은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뭐.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돼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원자 번호에 따른 이온화 에너지를 이제 순서대로 한번 표시해 보면, X축은 원자 번호,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 헬륨, 네온, 아르곤, 리튬, Na, 칼륨. 자, 일단 지금 같은 족부터 볼까요? 같은 족은 요렇게 해서 같은 족이야. (18족) 그치? 그 다음에 요렇게 선을 이으면 이거,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이으면 몇 쪽이에요? 1쪽. 자, 그럼 보여요? 같은 족에서 원자번 증가하면 이온이 작아지는 거? 그러면은 여기가 몇 쪽이냐면 여기 2주기, 그 다음 이쪽은 3주기. 이게 뭐 베릴륨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아까지 봤는데 같은 주기에선 이온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 점점 커지는 거로 배웠는데 계속 커지진 않아. 맞지? 그잖아. 계속 이렇게 커지진 않잖아. 원자 반지름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것처럼 얘네들은 그렇진 않아요. 그죠?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이 작아지는 애들이 또 규칙적으로 이런 변화가 생기죠. 뭐야, 2족에서 13족 갈 때, 15족에서 16족 갈 때, 그죠? 15족에서 16족 갈 때, 뭐 이런 식으로 작아지는 것도 규칙적이에요.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를 첫 번째 파트라고 하고 여기를 두 번째 파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첫 번째는 2족에서 같은 주기에서 2족에서 13족 갈 때 이온이 작아져요. 알겠지? 그럼 2족이 뭐냐면 2족은 베릴륨이고요. 13족은 붕소예요. 그럼 생각해보자. 베릴륨은 전자 배치가 1s2, 2s2인데 붕소는 1s2에 2s2에 2p1이 됩니다. 그죠? 그럼 이온의 에너지가 13족에서 작다는 얘기는 2s에 있는 전자를 떨어뜨려낼 때보다 2p에 있는 전자를 떨어뜨려낼 때 어떻다? 더 쉽다란 뜻이네. 그지? 이온의 작다는 얘기는 약하게 결합하고 있으니까 잘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잖아. 왜 그러냐면 이유가 에너지 준위가 있으면 에너지 준위가 2s하고 2p 중에는 2p가 더 커요. 자, 에너지 준위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얘기니까 전자 떨어지기 쉬운 거야. 알았지? 두 번째, 15족에서 16족 갈 때 또 이런 변화가 생겨요. 그럼 15족이면 질소가 되고요, 16족이면 산소가 됩니다. 그래서 뭐 1s2, 2s2, 2p3, 1s2, 2s2, 2p4. 잘 봐봐. 자, 2p 오비탈에 전자가 3개 있는 경우하고요, 전자가 4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알았지?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자, 그러면 지금 질소에서 전자가 떨어질 때는 이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가 떨어져도 관계없어. 그러면은 이제 이 전자가 떨어진다고 하자. 근데 산소에서 전자가 떨어질 때는 쌍으로 돼 있는 애의 전자가 떨어져야 되는 거야. 알았지? 홀 전자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쌍으로 돼 있는 전자가 떨어져야 돼. 그런데 위온화 에너지 보니까 15, 16쪽 갈 때 뚝 떨어졌잖아. 그럼 뭐 어떻단 얘기야? 이 전자를 떨어뜨리기 쉽다는 얘기죠. 이지하다. 이유는 어렵지 않죠? 이유는 뭐 때문이야? 산소에 있는 전자를 떨굴 때는 전자가 반발이 있어요. 그 전자가 반발 때문에 얘가 불안정한 거지, 전자가. 그러니까 떨어지기 쉬운 거죠. 자, 따라서 이유는 전자 간 뭐 때문이다? 반발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선생님이 이온화 에너지까지 제가 해드렸고요. 조금 남은 거는 다음 시간에 마저 할 텐데 뭐 문제 확인하고 다음 시간 보도록 할 겁니다. 뒤에는 주기성은 뭐 일단은 다음 시간 끝나서 또 숙제 나눠 드릴게요. 자, 그러면 2단원이 끝나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오시면 3단원 들어갈 거예요. 3단원. 알았지? 그래서 뭐 11월 달에 쭉 진도를 빼가지고 웬만하면 12월 달 초에는 화학원을 다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그건 몰라. 알았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